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40년이나 병원에서 환자들 돌보면서 살아왔는데 정작 내 가족한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 이름은 박정숙이고 올해 63이에요. 대학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정년 퇴직한 지 1년쯤 됐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환자 한 분 한 분을 내 가족처럼 돌봤거든요. 밤새워 중환자 지키고 응급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사람들 살리느라 내 건강은 뒷전이었어요. 그래도 보람 있었어요.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아들 민준이 하나 있어요. 38살인데 중소기업 다니는 착한 아이죠. 너무 착해서 탈이지만요. 7년 전에 결혼해서 며느리 서연이를 데려왔는데 처음부터 뭔가 불편했어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말투부터 행동까지 어딘지 모르게 거만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봄에 민준이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엄마, 서연이가 인플루언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요즘 인플루언서들이 정말 많이 벌거든요. 초기 투자만 잘하면 월 1,000만 원도 충분히 벌 수 있어요. 인플루언서가 뭐냐? 엄마,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한테 물건 소개하고 광고하는 일이에요. 서연이가 명품 쪽은 정말 잘 알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촬영 장비도 사야 하고 옷이랑 가방도 계속 새 걸로 바꿔가면서 찍어야 해요. 민준이가 그러면서 계산기까지 꺼내 보이더라고요. 한 달에 200만 원만 지원해 주시면 돼요. 딱 2년만요. 2년 후에는 서연이가 완전히 독립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눈물 흘리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거든요. 게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돈 많이 번다는 소리를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요. 알겠다. 그런데 2년 후에는 정말로 끝이야. 내가 아무리 아들 좋다고 해도 한이 있는 거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이한테도 어머니 은혜를 꼭 기억하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달부터 매달 200만 원씩 서연이 통장에 넣어줬어요. 40년 병원 생활하면서 모은 돈이었는데 아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죠. 처음 몇 달은 별일 없었어요. 서연이도 가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도는 말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인플루언서 사업이 잘 돼가고 있다는 소리는 전혀 못 들었거든요. 민준이한테 물어봐도 아직 준비 단계라서요. 이런 말만 하고. 그러던 올해 봄에 갑자기 서연이가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결혼 후 7년 만에 처음으로 먼저 전화를 한 거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맛있는 거 드시러 가지 않으실래요? 어디로? 제가 아는 정말 맛집이 있어요. 한정식 집인데 자연 풍경도 좋고 음식도 기가 막히거든요. 드라이브 겸 다녀와요. 아이고, 그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야 우리 며느리가 철이 드나 보다. 그동안 돈도 지원해줬는데 고마운 마음이 생겼나 보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좋다. 언제 갈까? 지금 바로 모시러 갈게요. 서연이가 차를 몰고 와서 저를 태웠어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며느리랑 둘이서 나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가 계속 달리기만 하더라고요. 서연아, 얼마나 더 가야 해? 곧 도착해요, 어머님. 1시간을 넘게 달렸어요. 도시에서 점점 멀어져서 산길로 접어들더니 정말 외진 곳에 한정식 집이 하나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도 안 보이고 택시도 안 다닐 것 같은 그런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뭐 맛집이라면서 이런 데까지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어요. 내 평생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식당 안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주말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별로 없더라고요. 서연이가 미리 예약했다면서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몇 번 와봤거든요. 그래? 이런 깊은 산속까지 와서 먹을 정도면 정말 맛있겠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그런데 딱히 특별할 게 없더라고요. 동네 한정식집이랑 별 차이가 없었어요. 이걸 먹으러 여기까지 왔나? 싶었지만 며느리가 좋은 마음으로 모셔온 거니까 맛있게 먹는 척했죠. 서연아,
너는 요즘 인플루언서 일은 어떻게 돼가고 있니? 아,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경쟁도 심하고. 서연이가 대답을 얼버무리면서 고개를 떨궜어요. 그때는 아직 어려운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어요. 식사를 하던 중에 서연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응, 그래. 서연이가 나간 지 10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20분, 30분. 아무리 기다려도 서연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식당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우리 며느리 못 보셨어요? 화장실 간다고 하고 30분째 안 돌아와서요. 사장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하더라고요. 아, 아까 그 젊은 분 말씀이세요? 10분 전에 차 타고 가시던데요? 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차를 타고 갔다고요? 네, 급한 일이 있으신지 뛰어가시면서 차 문 열고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줄 알았어요. 다급하게 주차장으로 뛰어나갔는데 정말로 서연이 차가 없더라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연이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님, 갑자기 회사에서 긴급 호출이 와서 먼저 가요. 택시비는 나중에 드릴게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세요? 마치 하늘에서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런 외진 산속에 혼자 버려두고 간다고요?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서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여기서 시내까지 어떻게 가야 해요? 버스 있어요? 아이고, 여기는 버스 안 다녀요. 택시도 부르기 힘들고. 어쩌다가 혼자 남으셨어요? 사장도 당황하는 눈치더라고요. 갑자기 노인 혼자 버려진 상황이니까. 혹시 시내까지 태워다 주실 수 있어요? 택시비 드릴게요. 죄송해요. 저희는 식당 운영하느라 차를 뺄 수가 없어서. 정말 막막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집까지 가야 하나. 내가 40년 병원 생활하면서 온갖 일을 다 겪어봤지만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다행히 등산복을 입은 부부가 식사를 마치고 나오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죄송한데요, 혹시 시내 방향으로 가시나요? 네, 시내로 가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저를 데리고 왔다가 급한 일로 먼저 가버렸거든요. 여기서 집까지 갈 방법이 없어서. 부부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희 차에 타세요. 시내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차 안에서 그 부부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며느리분이 정말 급한 일 때문에 그러신 거겠죠? 저도 체면 때문에 그럼요, 급한 일이 있으셨나 봐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63 노인을 이런 깊은 산속에 혼자 버려두고 가다니. 집에 도착해서 그 부부한테 깍듯이 인사드리고 들어왔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내가 2년 가까이 매달 200만 원씩 지원해준 며느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는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서연이가 정말 인플루언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혹시 내가 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 건지. 휴대폰을 켜서 서연이 소셜미디어를 찾아봤어요. 평소에는 이런 걸 안 보는데 그날만은 꼭 확인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고 세상에, 내가 본 게 정말인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서연이 소셜미디어에 들어가자마자 내 눈을 의심했어요. 온통 명품 사진 천지더라고요. 샤넬 가방, 구찌 신발, 에르메스 벨트. 이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찍은 사진들이 끝없이 올라와 있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해시태그였어요. 해시태그 시어머니 찬스, 해시태그 용돈 많은 며느리, 해시태그 오마카세 데이트, 해시태그 명품 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줄줄이 달려있더라고요.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놨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서연아, 시어머니가 용돈 많이 주시나 봐? 부럽다. 그러니까 서연이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뭐, 노인네들 돈 썩혀서 뭐해? 자식한테 쓰는 게 당연하지 키읔키읔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텐데.
아이고, 그 글을 읽는 순간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40년 동안 환자들 돌보면서 번 돈을, 내 노후 자금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했다니. 다른 댓글도 있더라고요. 요즘 명품 진짜 많이 사던데 대박 부자네. 서연아, 인스타 보면 명품 천국이야. 시어머니가 재벌이신가? 서연이 답글 재벌까지는 아니고 키읔키읔 그냥 병원에서 오래 일하셔서 돈 좀 모으셨대. 근데 어차피 쓸 데도 없으시잖아. 내가 대신 써드리는 거지 뭐. 히읗히읗.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쓸 데도 없다고요? 내가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면서. 더 충격적인 건 사진들이었어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해외 직구로 산 가방들을 자랑하는 사진까지. 이게 다 내 돈으로 산 거라는 생각하니 속이 뒤틀렸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났어요. 내가 서연이한테 준 돈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통장을 꺼내서 계산해 봤더니 1년 반 동안 총 4,800만 원을 보내줬더라고요. 매달 200만 원씩 18번. 아이고, 이게 정말 내가 번 돈인가 싶었어요. 더 궁금해져서 카드 사용 내역도 뒤져봤어요. 서연이가 쓴 곳들을 쭉 보니까 백화점 명품관,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사이트, 인플루언서 사업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곳들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기가 막힌 건 이거였어요. 어떤 명품 가방을 400만 원에 사더니 일주일 후에 중고나라에 300만 원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가방을 또 사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이고, 정말 내가 병원에서 밤새워 환자 돌보면서 번 돈이 이런 식으로 날아간다니. 너무 화가 나서 잠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에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엄마한테 와봐.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와보면 안다. 민준이가 점심때쯤 왔어요.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휴대폰을 민준이 앞에 내밀었어요. 서연이 소셜미디어 화면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이게 뭐냐? 민준이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엄마, 이게 내 아내가 내 돈으로 명품 사면서 이런 글을 올렸더라. 노인네들 돈 썩혀서 뭐해라고. 이게 사람이 할 말이냐? 엄마, 서연이가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닐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농담으로. 농담? 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1년 반 동안 4,800만 원을 농담으로 썼다고. 그리고 어제 일은 뭐냐? 어제요? 내 아내가 나를 산속식당에 데려가더니 혼자 도망갔어. 63 노인을 깊은 산속에 버려두고 말이야. 민준이가 깜짝 놀라더니 변명을 시작했어요. 엄마, 서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분명 회사에서 정말 급한 연락이 왔거나. 회사? 내가 비웃었어요. 내 아내 지금 무직인 거 모르냐? 작년에 백화점에서 나왔어. 민준이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서연이가 인플루언서 사업에 집중하려고. 인플루언서 사업은 개뿔. 내 돈으로 명품이나 사면서 자랑질하는 게 사업이냐? 내가 통장 내역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짚어갔어요. 이게 다 어디에 쓴 돈인지 아냐? 샤넬 가방, 구찌 신발, 에르메스 벨트. 이게 인플루언서 사업이냐? 민준이가 할 말을 잃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엄마, 그래도 서연이가 그런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아마 인플루언서 사업하려면 좋은 옷이랑 가방으로 사진도 찍어야 하고. 민준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한숨이 나왔어요. 민준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내 아내가 나를 산속에 버려두고 갔는데도 그런 소리가 나와? 엄마, 그건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급한 일? 무직인데 무슨 급한 일이 있겠냐? 민준이가 머뭇머뭇하더니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서연이 소셜미디어까지 들여다보시는 건 좀. 뭐? 사생활 침해랄까? 그런 거 아닐까요? 순간 내가 이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싶었어요. 내 돈을 가져다가 명품 사면서 나를 조롱하는 며느리를 두고 사생활 침해라니. 민준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가 1년 반 동안 4,800만 원을 줬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는 게 사생활 침해냐? 그게 엄마가 도와준다고 하셔서 시작한 일이잖아요. 이제 와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래, 내가 도와준다고 했다. 그런데 속아서 준 거였어. 인플루언서 사업한다고 해서 줬더니 명품 사는데 다 써버리고 나한테는 노인네 돈 썩혀서 뭐해라고 하면서 말이야. 엄마, 너도 알고 있었지? 서연이가 인플루언서 사업 같은 거 안 한다는 거. 그냥 내 돈으로 명품 사면서 놀고 있다는 거.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다 알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민준아, 내가 왜 이렇게 됐냐? 어릴 때는 그렇게 정직한 아이였는데. 엄마, 저도 서연이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하면 집안이 시끄러워지잖아요. 집안이 시끄러워진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냐? 나한테 속임수를 쓰는 거냐? 그 순간 민준이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연이랑 이혼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이혼이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나는 이혼하라는 말 안 했어. 그냥 정직하게 살라는 거야.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돈 함부로 쓰지 말고. 엄마는 너무 완벽하게만 살려고 해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이게 완벽한 거냐?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 기본도 안 지키면서 무슨 소리야? 민준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 회사 가봐야 해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그러고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그 자리에 혼자 남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더라고요. 내가 40년 동안 쌓아온 돈을 명품 사는데 다 써버리고 나를 산속에 버려두고 심지어 아들까지 그런 며느리 편을 들다니. 그날 저녁에 서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회사에서 갑자기 긴급한 일이 생겨서 택시비 보내드릴까요? 택시비요? 내가 당한 게 택시비 몇만 원으로 해결될 일인가요? 나는 서연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서연아, 나야. 어머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네? 무슨 이야기요? 너도 알 거야. 내가 1년 반 동안 준 돈 이야기. 전화 너머로 서연이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어머님, 그 돈은 민준 씨가. 민준이가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 내가 준 돈이야. 그리고 내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다 알고 있다. 한동안 조용했다가 서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 내일 찾아뵐게요. 그래, 내일 오너라. 다음 날 오후에 서연이가 왔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아마 내 돈으로 산 가방이겠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앉아라. 서연이가 소파에 앉으니까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아, 내가 1년 반 동안 내한테 받은 돈이 얼마인지 아냐? 그게 잘 기억이 4,800만 원이야. 매달 200만 원씩 24번. 서연이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 돈을 인플루언서 사업에 쓴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명품 사는데 다 썼지. 어머님, 그게 아니라고? 내가 휴대폰을 꺼내서 서연이 소셜미디어를 보여줬어요. 그럼 이건 뭐냐? 서연이가 자기 게시물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님, 이건 노인네들 돈 썩혀서 뭐해? 자식한테 쓰는 게 당연하지라고 썼더라. 이게 내 진심이냐? 서연이가 변명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건 친구들한테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진짜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라. 농담으로? 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4,800만 원을 농담으로 써버렸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도 정말 인플루언서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명품이나 사면서 놀았다는 거냐? 서연이가 할 말을 잃고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카드 사용 내역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거 봐라. 샤넬 가방 400만 원, 구찌 신발 200만 원, 에르메스 벨트 300만 원. 이게 인플루언서 사업이냐?
그건 사업용으로 필요해서. 사업용? 내가 비웃었어요. 그럼 왜 일주일 만에 중고나라에 팔아버렸냐? 이것도 사업이냐? 서연이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야. 그리고 어제 일은 뭐냐? 나를 산속에 버려두고 간 것도 사업이었냐? 서연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정말 급한 일이 있었어요. 친구가 사고가 나서.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그날 어디 갔는지 다 알고 있어. 사실 나는 서연이가 그날 어디 갔는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하지만 거짓말인 건 뻔했거든요. 어머님. 서연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정말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었던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내 돈으로 명품 사려고 했던 거냐? 서연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돈으로 명품이나 사면서 놀기로 했다는 거냐? 죄송해요, 어머님.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내 돈 돌려줘. 서연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4,800만 원 다 돌려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획을 세워서라도 돌려줘. 어머님, 그런데 그 돈은 이미 다 썼다고? 그럼 어떻게든 마련해서 돌려줘야지. 훔친 돈이나 다름없잖아.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내가 왜 내일까지 해결해줘야 해? 그때 서연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어머님, 그런데 그 돈은 민준 씨가 어머님께 부탁해서 받은 거잖아요. 저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민준 씨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이 며느리가 지금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싶었어요. 서연아,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민준이가 부탁했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리고 민준이는 인플루언서 사업한다고 했지 명품 사라고 한 적 없어. 서연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내가 나한테 고마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냐? 네. 1년 반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받으면서 고마운 마음이 있었냐고. 서연이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없었구나. 그냥 당연한 줄 알았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어. 내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자. 대신 기억해둬. 내가 이대로 넘어갈 사람이 아니야. 서연이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무슨 뜻이에요? 곧 알게 될 거야. 사실 그때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이 나가고 나서 정말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40년 병원 생활하면서 배운 게 뭔지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이가 나간 후에 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가만히 있어야 하나? 4,800만 원이면 내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었거든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40년 병원 생활하면서 배운 게 뭔지 알아요? 꼼꼼함이에요. 환자 차트 하나도 대충 적으면 안 되는 게 병원이거든요. 먼저 서연이가 받은 돈의 사용 내역을 정리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온라인 쇼핑 내역까지 모두 뽑아서 엑셀로 정리했죠.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 잘한다고 하지만 나도 병원에서 차트 정리할 때 많이 써봤거든요. 정리해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인플루언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전부 개인 쇼핑이었죠. 샤넬, 구찌, 루이비통, 에르메스. 이런 명품들만 잔뜩 사놨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중고 거래 내역이었어요. 비싼 가방을 사서 몇 번 사용한 다음에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팔아버리는 걸 반복했어요. 그 차액으로 또 다른 명품을 사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연이가 최근에 몇몇 사람들한테 큰 돈을 받은 내역이 있더라고요. 500만 원, 300만 원, 1천만 원. 이런 금액들이 여러 번 들어왔어요.
이게 뭐지? 싶어서 더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계좌 이체할 때 적는 메모에 투자금, 선수금 이런 말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서연이가 예전에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했으니까 그쪽 인맥이 있을 거라고요. 혹시 그 인맥을 이용해서 뭔가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서연이 휴대폰 번호로 검색해 봤어요. 요즘 인터넷에 검색하면 별의별 정보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카페에 서연이가 쓴 글이 있었어요. 명품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백화점 VVIP 담당 경력으로 진품 감별 및 시세 파악 가능합니다. 최소 투자금 3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월 수익률 10% 보장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며느리가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돈으로 명품을 사서 그걸로 투자 사기를 치고 있었다니. 더 찾아보니까 서연이가 여러 카페와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을 올려놨더라고요. 명품 되팔이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 백화점 내부 정보로 확실한 투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서연이한테 돈을 맡긴 것 같았어요. 댓글들을 보니까 투자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락이 안 되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내 돈으로 명품을 사서 그걸로 사기를 치다니. 이건 단순히 돈을 잘못 쓴 수준이 아니라 범죄였어요. 나는 바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올린 글들을 캡처해서 저장하고 계좌 이체 내역도 정리했죠. 그리고 서연이와 투자자들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도 있는지 찾아봤어요. 서연이 휴대폰은 볼 수 없지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 내용 일부를 볼 수 있었어요. 거기서 서연이가 이번 달에 수익금 나눠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한테 받은 돈도 명품 사는데 써버린 거예요. 새로 들어온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연이 혼자만 처벌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민준이도 책임져야 했어요. 나는 민준이가 다니는 회사를 알아봤어요.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나름 규모가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민준이가 영업팀 과장이라는 것도 확인했어요. 혹시 민준이가 회사 돈을 잘못 쓴 적은 없을까 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 정말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식사를 한 내역들이 있었어요.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회사 규정을 위반한 건 분명했어요. 더 중요한 건 민준이가 서연이 사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서연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민준이가 투자자들 너무 재촉하면 어떡해?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게 있더라고요. 이제 계획이 확실해졌어요. 서연이는 사기 혐의로, 민준이는 회사 규정 위반과 사기 방조 혐의로 각각 신고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에 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USB에 저장했어요. 40년 병원 생활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지만 정의를 위해서라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착하게만 살았나 싶었어요. 남이 나한테 잘못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고 가족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참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어요. 선을 넘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나는 먼저 경찰서에 갔어요. 서연이 사기건부터 신고하려고 했죠.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한테 사정을 설명했어요. 제 며느리가 명품 투자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준비해간 자료를 보여주면서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서연이가 카페에 올린 투자 모집 글, 여러 사람들한테 받은 투자금, 그리고 그 돈을 명품 구입에 사용한 내역까지. 형사가 자료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사기 혐의로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직접 피해를 본 건 아니시군요. 저도 1년 반 동안 4,800만 원을 속아서 줬습니다. 인플루언서 사업한다고 해서 줬는데 실제로는 이런 사기에 사용했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어머님도 피해자시군요. 형사가 진술서를 작성하게 해주었어요. 나는 서연이한테 당한 일들을 하나하나 적었어요. 거짓말로 돈을 받아낸 것,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 그리고 산속에 버려둔 일까지. 조사 결과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며느리분이 정말 사기를 친 게 확실하다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다음에는 민준이 회사로 갔어요. 회사 정문에서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엄마야. 내 회사 앞에 와 있다. 네? 엄마가 왜 회사에? 나와봐. 할 말이 있어. 민준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나왔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창백하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회사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민준아, 엄마가 내 아내 사기치는 거 신고했다. 네? 민준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서연이가 명품 투자 사기를 치고 있더라.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명품 사업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그 돈으로 자기가 명품만 사고 있었어. 엄마,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증거가 다 있는데? 나는 USB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 서연이가 카페에 올린 글, 투자자들한테 받은 돈, 그리고 그 돈 사용 내역까지. 민준이가 할 말을 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도 알고 있었지? 서연이가 사기치는 거. 엄마, 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봤어. 투자자들 너무 재촉하면 어떡해? 라고 내가 보낸 메시지 말이야. 민준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그건. 그리고 내가 회사 법인 카드로 개인 식사한 것도 알고 있어. 엄마,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실수든 고의든 상관없어. 회사 규정 위반한 거 맞잖아.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회사에서 잘리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제발 좀 봐주세요. 서연이도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쁜 마음이 아니라고? 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좋은 마음으로 사기를 쳤다는 거냐? 민준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아, 이제라도 정신 차려. 서연이 편만 들지 말고. 엄마, 내가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네. 서연이가 사기친 돈 전부 피해자들한테 돌려주고 내한테도 4,800만 원 돌려줘. 그리고 정식으로 사과해. 그러면 신고를 취하할 수도 있어. 민준이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정말요,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일주일 안에 해결해야 해. 그리고 앞으로는 거짓말 절대로 하지 마. 엄마, 고맙습니다. 서연이한테 말해서가 아니라 실행해야 해. 말로만 하면 안 돼. 그날 저녁에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서연이랑 이야기해봤는데 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대요. 쉽지 않다고? 투자자들한테 돌려줄 돈만 해도 2천만 원이 넘거든요. 거기에 어머님 돈까지 하면 그건 서연이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야. 사기를 친 게 서연이잖아. 엄마, 시간을 조금 더 주실 수는 없을까요? 일주일은 너무 짧아요. 안 돼. 일주일이야. 엄마. 민준아, 내가 왜 일주일이라고 했는지 아냐? 그 시간 안에 해결 못하면 너희가 정말로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뜻이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봤어요. 과연 저 부부가 일주일 안에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나는 이미 다음 계획도 세워놨어요. 만약 일주일 안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준이 회사 감사팀에도 제보할 생각이었거든요. 법인카드 부정 사용건으로요. 그리고 서연이 사기건도 더 자세히 조사해서 추가 신고를 할 계획이었어요.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면 정말로 모든 걸 공개할 생각이었어요. 내가 40년 동안 참고 살아왔지만 이번만은 끝까지 가볼 생각이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준이나 서연이 어느 쪽에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내가 예상한 대로였죠. 저 부부는 진짜로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획대로 실행에 옮겼어요. 먼저 민준이 회사 감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귀하의 직원 강민준 과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또한 부인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 내역과 서연이 사기 사건 신고 접수증 사본을 함께 보냈어요. 이틀 후에 민준이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회사에서 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신고하신 거죠? 응, 내가 했어. 엄마 왜 그러세요? 일주일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시간은 다 지났어. 그런데 너희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엄마, 서연이가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구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기회를 줬어. 민준이가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서연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내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지금까지 반성하는 모습 한 번이라도 봤냐? 엄마. 민준아, 이제는 너무 늦었어.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그날 저녁에 서연이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고?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모든 돈 다 갚을게요. 시간만 좀 더 주세요. 시간은 이미 다 줬어. 일주일 동안 뭘 했냐? 서연이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찰서에서는 구속영장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민준 씨도 회사에서 징계받으면 저희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사기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서연이가 계속 울면서 빌었지만 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선을 넘었거든요. 몇 주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서연이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민준이는 회사에서 정직 3개월과 함께 강등 처분을 받았어요. 그때서야 두 사람이 정말로 절망적인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함께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서연이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가 살아보니 말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 너희가 흘리는 그 눈물, 내가 흘린 피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이가 더욱 간절하게 빌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돈은 분할해서라도 꼭 갚을게요. 평생 걸려도 갚겠어요. 분할 상환? 내가 비웃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믿을 수가 있겠냐? 그때 내가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나는 변호사를 통해서 4,800만 원 전액과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 무슨 조건이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준이, 너는 손녀 친권을 포기해. 네. 서연이가 시어머니를 산속에 버려두고 간 그날이 언제였는지 아냐? 두 사람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은 손녀 유치원 발표회가 있던 날이었어. 나는 처음부터 발표회에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선 거였다. 서연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님, 그게 엄이라는 작자가 제 자식 얼굴 볼 시간은 없이 명품 사러 다녔으니 그 아이는 내가 제대로 키워야겠더라. 민준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친권까지는. 안 된다고? 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 아이한테 뭘 해줬냐? 엄마는 사기나 치고 아빠는 회사에서 징계받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그 아이한테 좋겠냐? 서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잘한다고? 내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런 말했냐? 어머님, 내 결정은 이미 끝났어.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손녀라도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우는 게 맞지 않냐? 민준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상관없어. 그날 이후로 나는 정말로 두 사람과 연락을 끊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모든 일을 처리했죠. 몇 달 후에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서연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피해자들한테 손해배상까지 해야 했어요. 나한테도 4,800만 원과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죠. 민준이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징계 기간 중에 다른 문제까지 불거져서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 거였죠. 하지만 나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거든요.
지금은 손녀를 내가 키우고 있어요. 친권 소송에서 내가 이겼거든요. 서현이의 사기 전과와 민준이의 경제적 능력 상실 등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줬어요. 손녀는 이제 8살인데 나와 함께 사는 걸 더 좋아해요.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는 집보다는 할머니와 조용히 지내는 게 편한가 봐요.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글쎄다 아가야. 엄마 아빠가 할 일이 많아서. 아이에게는 부모 얘기를 자세히 하지 않아요. 너무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40년 병원 생활하면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은 되찾았지만 잃은 것도 많아요. 아들과의 관계, 평범한 가정의 평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세상에는 분명한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선을 넘으면 누구든지 책임져야 하는 거죠.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어요. 요즘 손녀와 함께 살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어요. 아이와 함께 공원도 가고 책도 읽어주고 유치원 행사에도 참석해요. 63세 나이에 다시 육아를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의외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가끔 민준이와 서연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즘 젊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예요. 부모나 시부모의 돈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짓말로 얻은 것은 결국 다 돌려줘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내 며느리 서연이처럼 말이에요.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 그때의 대가를 치르고 있을 거예요. 아니, 평생 치러야 할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정말 없답니다. 내가 63살까지 살아보니까 확실해요. 정직하게 사는 게 결국은 가장 편한 길이에요.